안녕하세요. 특일남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뵙네요. 그죠? 오늘 여러분들께 대학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교직에서 일과 학업을 병행하면서 제가 느꼈던 점들, 그리고 대학원에 대한 생각이 혹시 지금 있으시거나 아니면 대학원에 현재 다니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몇 편의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처음 교직에 발을 디뎠을 때부터 대학원을 생각하는 경우는 좀 드문 것 같아요. 다양한 어떤 개인적인 계기를 통해서 대학원에 진학하시는 경우가 많으시거든요. 저도 그런 경우입니다. 대학원에 대해서 전혀, 그러니까 1도 생각이 없었던 저였는데 어느덧 그 대학원의 모든 과정을 마치고 올해 초 박사학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을 한번 돌이켜보면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나름 보람도 있었고요. 또 제 인생에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힘들었던 거를 또 말씀드리다 보면 가장 힘들었던 점이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대학원의 시작 단계인 학교의 선택, 그리고 지도 교수님의 선택부터 최종의 이제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는 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까지 많은 정보가 좀 없었던 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과 사무실에 수도 없이 이제 조교님을 괴롭힌다고 전화를 드렸고요. 온라인 카페나 지식인 또는 먼저 졸업하신 선배들에게도 이렇게 직접 찾아뵈서 물어보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이 영상이 과거의 저처럼 대학원 과정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영상을 제작했는데요. 대학원에 대한 이야기로서 어떤 이야기를 해드리면 도움이 될까라고 고민을 해봤는데요. 우선 가볍게 대학원을 진학하는 분들의 유형을 한번 또 말씀을 드리고요. 이어서 대학원을 마친 입장에서 지금 이제 박사학위를 받은 입장에서 어떤 이점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여러 선생님들이 말하는 대학원 진학의 계기를 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 계기라는 게 워낙 좀 개인적인 사항이죠.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 계기 중에 어디 해당하지 않는지 생각하시면서 가볍게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컨텐츠를 만들면서 현재 그 대학원에 재학 중인 주변 이제 선생님들께 좀 여쭤봤어요. 크게 제가 볼 때 한 3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지더라고요. 첫 번째는 바로 전문성 향상에 해당하는데요. 저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저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교직 1, 2년 차는 정신없이 지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아이들을 대하고 학부모를 대하고 동료 교사들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공문 처리며 정신없이 지내다가 한 3년 차, 4년 차 되면서 조금 정신을 차리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너무 부족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사로서 말이죠. 아이들에게 좀 더 나은 교육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제 행동을 확실하게 중재를 해준다거나 또는 학생들의 특성과 흥미가 다양하죠. 그에 맞게끔 최적화된, 개별화된 어떤 그런 수업과 학습 과제를 제공하고 싶었죠. 하지만 저의 전문성이 좀 부족한 건 아닌가라는 그런 아쉬움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교수학습 관련 연수도 많이 들어봤고요. 지역 단위의 교사 연구회 활동도 많이 해봤습니다. 하지만 이 채워지지 않는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도 이러한 고민을 지금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학부 시절 그리고 국가고시를 준비하면서 나름 열심히 공부했다는 거죠. 그리고 교직 연차도 3년, 4년, 5년 이렇게 몇 년 되면서 이제 교단에서 아이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교육 전문가로서 자신감이 넘쳤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는 약간 아쉬움이 느껴진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 대학원을 진학하는 케이스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그 다음 대학원 진학의 유형을 좀 여쭤보면서 알아낸 것은 바로 새로운 진로를 좀 찾기 위함이었는데요. 앞서 살펴봤던 전문성을 높인다거나 스스로 부족함이나 어떤 아쉬움을 느낀 그런 측면보다는 나의 새로운 진로를 찾기 위해서 대학원에 가게 되는 경우죠. 예를 들어서 교직을 그만두고 연구기관 연구원이나 대학교 교수를 꿈꾸시거나 또는 교직에 있으면서 다양한 일을 겸직하기 위해서 학위를 취득하는 것이 이에 해당하는데요. 겸직을 하려고 하면 그 해당 기관에서 다양한 자격을 요구해요. 근데 가장 많은 자격 중에 하나가 바로 석박사 학위거든요. 그 거의 기본인 경우가 많습니다. 연구기관인 경우는. 꼭 겸직이 아니라도 관리자로 승진하거나 교장이나 교감 선생님이 되기 위한 승진 또는 장학사나 연구사가 되기 위한 그런 전문직으로서의 그 진로를 생각하는 경우에도 이 관련 공문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시도마다 약간 차이가 있긴 한데 그 석박사 학위가 그 승진이나 전문직 임용에 좀 가산점
연구 점수로서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유형은요. 아주 좀 골 때리는 그런 케이스긴 한데요. 바로 그냥인 경우입니다. 그냥 심심해서 할 게 없어서 친구가 하니까 어떤 분은 여자친구 애인이 가서 따라간 경우도 있다고 하셨고 또 뭐 한 분 딱 계셨는데 부모님이 하라고 해서 뭐 했다는 경우도 있으셨어요. 없을 것 같잖아요. 은근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어서 말씀드리긴 할 텐데요. 대학원 공부에서 분명한 목표 설정과 주도적인 공부, 이건 정말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금 이러한 이유, 그러니까 그냥 심심해서 아무 이유 없이 친구 따라 대학원 진학을 해야 되는 건 아닌가라고 고민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다지 권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그 뭐 계기라는 것이 있다가도 없어지고 뭐 없다가도 생기는 경우가 있긴 하죠. 처음에는 그냥이었다가 전문성을 이렇게 쌓고 싶어지기도 하면서 또 전문성을 쌓다 보니까 교수로 진로가 막 펼쳐지는 그런 경우도 있긴 하죠. 네. 제 말씀은 다양한 어떤 계기를 통해서 현장의 선생님들이 석박사 과정에 진학하게 된다. 뭐 그런 것들을 좀 가볍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 어떻게 펼쳐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다양한 계기를 통해서 대학원에 진학하고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업그레이드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어서 박사 과정을 마치고 나서 좀 좋은 점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직 박사 학위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좋은 점이 느껴집니다. 만약 뭐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다시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점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뭐 대략 한 4가지 정도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봤던 것 같습니다. 첫째, 인생의 소중한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원 과정을 제가 한번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쳇바퀴 같던 어떤 그런 직장 생활과 달리 늘 새롭고 때론 좀 긴장되는 도전을 연속적으로 계속 했던 것 같아요. 밤늦게 동료들과 함께 과제를 하기도 하고요. 또 연구 프로포저를 준비하기도 하고 논문 심사를 받는 과정 모두 그런 과정이 제게는 잊지 못할 그런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 논문 심사가 영어로 뭔지 아시나요? 저도 이번에 학위를 받는 과정에 지도 교수님으로부터 들어서 알게 됐는데 바로 thesis defense, 디펜스더라고요. 즉 심사위원들이 어택을 하는 거죠. 이에 방어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쓴 연구에 대해서 진행할 연구에 대해서 여러 교수님들, 심사위원회 교수님들이 왜 이 연구가 필요하냐, 왜 이러한 연구 방법을 했느냐, 이 연구 방법을 선택한 이유가 뭔가 이렇게 그리고 이 결과가 왜 이렇게 노출됐는가라고 어택 물어보신다면 제가 설득력 있게 방어를 해야 하는 거죠. 일목요연하게 프레젠테이션을 만들고 나름의 논리 구조에 따라서 발표를 준비하고 해야 하는 거죠. 진땀을 뺐죠. 네, 진땀을 빼기도 했지만 저에겐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학위 과정이 아니었다면 결코 해볼 수 없었던 경험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점은 바로 데이터나 문헌 분석 능력이 향상된 것 같습니다. 이거 선배들이 이걸 구라 파악 능력이라고 하더라고요. 거짓말 파악 능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학원 과정에서 다양한 연구를 분석하고 나만의 연구를 진행해 보니까 이제는 뉴스나 어떤 신문, 대중매체에서 나오는 그런 자료들 또 여러 보고서들에서 데이터를 제시하는 것을 봤을 때 그저 과거에는 그냥 맹신했어요. 그렇다고 하는구나 라고 했는데 이제는 뭔가 분석적이고 비판적으로 그 내용을 확인하려는 어떤 습관이나 어떤 능력이 생긴 것 같아요. 특히 참고문헌을 제일 뒤에 있는 참고문헌을 한 번 더 확인하면서 과연 이 자료가 적절한지 너무 오래된 참고문헌의 내용을 가져온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확인할 수 그런 그 가치가 있는 자료인지 이 데이터가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건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그런 습관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점은요, 저만의 어떤 영원 불변의 어떤 호칭이 생긴 것 같습니다. 뭐 여러분 근무하는 소속 기관은 뭐 이제 이동하면서 바뀔 수 있는 거죠, 그죠? 하지만 저는 어딜 가도 김 박사, 닥터 김인 겁니다. 제가 어디서 무엇을 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약간은 아주 많은 아니지만 조금은 저를 더 신뢰해 주는 것 같아서 아주 뿌듯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이점으로는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뭐 장학사나 연구사와 같은 교육 전문직에 응시할 때 가산점이 있다는 말씀 앞서 드렸고요. 또 학위를 받고 보니까 강의나 어떤 자문 요청이 은근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제게. 그러니까 대학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일이나 그 도교육청이나 교육부의 발전 방향에 대한 전문가로서 제가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제게 생긴 거죠. 물론 장애 아이들과 교육 현장에서 즐겁게 이제 시간을 보내는 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도 중요하죠. 너무나 의미 있는 일이죠. 가장 중요한 거겠죠. 하지만 그 일을 하면서 동시에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저희 굉장히 의미 좋은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대학 교수로 갈 수 있는 기회도 생기는 건데요. 실제로 올해 초 제가 학위를 받고 나서 바로 이제 모 대학에 교수직으로 응시를 해서 이제 총장 면접까지도 갔었는데요. 스스로 특수교육 분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졌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교수가 될 수 있는 가능성, 뭐 국내에서 박사를 했는데 가능할까?라고 하실 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지만 학위가 없으면 전혀 가능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정교수는 아니라도 겸임 교수나 초빙 교수 등 다양한 형태의 교수로서 대학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것은 박사학위의 아주 큰 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박사학위가 있다면 연구소에서 전문 연구원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있거든요. 따라서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을 지도하는 것에 어떤 한계를 느끼고 있으셔서 다른 형태의 교육 전문가를 꿈꾸시는 분들께는 꼭 이 학위를 취득하셔서 이제 자신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를 좀 추천드립니다. 뭐 이제 4가지와 더불어 3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지도 교수님의 전화가 오거나 카톡이 왔을 때 불편하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한 것 같아요. 이제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논문을 받기 전에는 지도 교수님이 너무 불편했거든요. 이제 한경근 교수님이 굉장히 좋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왠지 한 교수님이 연락이 하시면 불편한 마음이 좀 생겼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학위를 다 받고 나니 교수님과 연락하고 교수님과 이야기 나누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편안함이 생긴 것 같아요. 그것도 굉장히 큰 이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가 느낀 학위를 땄을 때 이제 이점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이 밖에도 다양한 이점이 있을 겁니다. 도전하시는 분들께 과감히 도전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미 대학원에서 학위를 준비하시는 분들께는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셔서 꼭 학위 취득에 성공하시기를 응원드립니다. 이상 특수교육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